부촌조 칠광구 유전 독식 노리는 일본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인데 제7광구 유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200km 떨어진 남한 면적 80% 크기의 대륙붕이다. 1970년대 가수 정난이 씨의 히트곡 제7광구 검은 진주로 잘 알려진 기회의 땅이다. 제7광구 일대의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미국의 4.5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과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시효가 50년입니다. 2028년 6월에 종료가 돼요. 몇 년 안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된다. 제7광구는 원래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선점했던 지역이다.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경우가 됐어요. 일본이 탐욕으로 인해서 해양 경계선을 바꾸는데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1980년도에 해양법이 바뀌었어요.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해양법이 자국 해안선을 경계로 200해리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대륙붕의 시작점을 자국의 영토로 봤습니다. 일본의 로비로 인해서 해양법이 바뀐 후에 제7광구 개발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체 개발을 시도를 안 했어요. 협정 말미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일본 설득할 한국의 카드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설득할 카드는 안 보인다. 일본이 중국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중국이 제7광구 10km 근방에 유전시설을 건설을 했습니다.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쏟고 있다. 일본의 무기나해, 한국의 무기나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생긴 일이니까 한국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1대1로 중국몽의 한 축으로 사대주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천연가스는 중국이 가져가고 대한민국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기사에는 일본이 공동개발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UN 등에 항의 문서를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가장 가까운 한국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한국인들,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이라고 하는데 조선인들을 굉장히 혐오한다. 역사적으로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814개가 달렸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뭐 했나요? 오로지 과거사에 매달려
허송세월만 보낸 무능했던 정부. 첫 댓글에 올라와 있어요. 어업협정을 이상하게 만든 핵대중. 어업협정하고 제7광구 자원협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영웅 박정희가 그립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차관을 받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올려놓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개발을 일본과 할 필요가 없었다. 협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제일 좋은 그림은 일본이 탐욕을 버리고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의 영웅이 맞게 됩니다. 제7광구 다시 찾아오자. 5년 후에는 완전히 일본 땅으로 됩니다.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제7광구를 다시 찾아오려면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된다. 미군 기지가 한국에, 일본 오키나와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I GPT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미국이 중재를 해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중국과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제7광구 근방에 석유 시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제7광구를 6개로 나눴어요. 제1소구, 2소구, 3소구, 4소구, 5소구, 6소구 나눴는데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0% 정도를 차지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이에요. 일본이 공동개발을 거부하면은 대한민국이 이곳에 석유 시추 시설을 건설해서 반드시 석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곳에 석유 시추선을 건설해서 뽑아내고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의 무기나에, 일본 정부의 무기나에 설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에는 대한민국이 거의 가져오질 못해요. 10%도 안 돼 보인다. 심각해 보입니다. 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대만이 나와요. 이곳은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섬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오키나와가 이곳에 있어요. 오키나와는 그 중에서 약간 큰 섬이고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근대 시대에 조선 말기부터 1910년, 20년경에 유국이라고 해상무역을 하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고려의 후손들로 알려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한별초가 도망간 지역입니다.
섬 토착민들과 고려인, 한국인들이 좀 섞여 있어요. 생김새가 한국인들과 판박이에요. 외모가 본토 일본인과 좀 달라요.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다. 눈썹과 코를 유심히 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두상의 형태를 봐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고려시대에는 고려 왕실과 혼인관계에 있는 유구국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한 갈래입니다. 19세기 이후에 서양인들이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아시아로 오면서 자원도 조사를 하고 갑니다. 이곳에 석유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여성은 정난이 씨라고 1970년대 제7광고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지금은 중년 아줌마가 돼서 거의 TV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워낙 가난하니까 산유국이 꿈이었어요. 석유만 나오면은 중동처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국민 전체의 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7광구 검은 진주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댓글은 전 정부를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익은 없이 북한과 이벤트만 하고 중요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는데 제1의제가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위안부 문제일 수도 있고 제7광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문제를 패키지로 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일본이 공동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미국과 함께 제7광구를 개발을 시작을 해야 돼요. 제7광구가 9천조라고 합니다. 뺏길 수 없는 영토예요. 자원보고의 지역이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